왕장관 한동훈.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후보자 지명인데요. 조국 전 장관은 한 후보자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파격 인사로 주목받고 있는 한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선전포고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장직을 던지고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1년 전 윤 당선인처럼 검수완박은 야반도주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검사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의 등장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뭐 이제 일단 검사를 이제 끝내는 것이니까요. 이제 법무부로 오면 장관은 사실상 이제 뭐 일반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예. 더군다나 이 검수완박 정국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정부의 첫 과제라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저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최선봉에 선 사람이 이제 한동훈 후보자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만약에 이제 법무장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의 지형 자체가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한 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아마 윤 당선인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당내에서도 보면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인사가 이런 지적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이제 밀어붙인 인사란 말이죠. 그건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즉 검수완박 정국에서는 결국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겨 버리면 검찰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수성이 생기면 그에 대한 지휘권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뭔가 그래도 사법 형사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를 중용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최근에서 아마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청문회 전국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한동훈 이 후보자 역할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앞으로 전국의 변화에 따라서는 저는 뭐 왕장관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만방자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권력기관의 개혁과 개편에 대해서 야반 도주국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인사청문을 앞둔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소통령답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을 향한 복수의 칼날과 사나운 발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인사청문을 해보나 마나 이미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네, 민주당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한 후보자 지명이 정말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표현들은 정치권에서 하는 표현이고 저는 한동훈 그 후보자의 그 태도나 표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청문회를 앞두고서 저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근데 야반도주란 말을 쓰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과 다르게 행정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도 본인의 의지는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저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충분히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저는 후보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강한 언어,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강하고 세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됐고 왕장관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측근이라고 해서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분이 만약에 정말 청문회 때 문제가 되면요.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엄청난 그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겸손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측근들은 가능한 한 첫 번째 내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조금 더 저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약간 좀 강하고 세고 왕장관 노릇을 하면서 정권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하지만 파격 인사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었죠.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그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면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입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속보가 나왔는데 그게 오버 아닙니까? 무리한 인사고 또 적절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계속해서 캠코더 인사라고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집권 초에 첫 내각에 법무부 장관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난 대통령이 똑같이 하려면 왜 정권 교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비난해놓고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앉혀갖고 민주당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현재 박범계 장관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해 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 결국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좀 무리한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사는 원래 아는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 써야지 모르는 사람 쓰면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는 사람을 쓰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법무부 장관이 4분 계셨는데 그중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수사지휘권 남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내용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법률안 제가 봤더니 박범계 장관이 그 국회의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일을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판을 받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자 이제 장관이 웬만하면 되겠죠 거의. 한동훈 장관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영문으로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정말로 간만에 한번 해보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가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직설적인 화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한 후보자의 직설 화법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지식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네, 한 후보자 직설 화법을 두고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한쪽에서는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법무부가 다시 정쟁의 한복판에 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버드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세계에서 한국에 제일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한국에 과연 정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법무부나 검찰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경제 문제나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당면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검찰, 뭐 수사 이런 문제 가지고 매일같이 언론에서 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가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에서 보면 도대체 한국에는 왜 이렇게 맨날 수사밖에 없는지 아마 그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는데 왜 정의는 없을까? 이런 거가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러면 좀 이제는 정상화해야 된다. 예. 지금 이제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시작해서 5년 내내 하다가 결국은 정권이 또 빼앗겼잖아요. 또 이제 이 문제가 검수완박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부의 시작 때 함께 또 이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연 검찰과 법무부가 우리 국민들 먹여 살려줍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좀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물론 이 문제가 검수완박을 지금 여당에서 강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윤 당선 입장에서 보면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예. 또 이게 이제 정권이 시작되면 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간에 굉장히 이게 자체가 논란이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6.1 지방선거를 맞을 것이고 저는 정말 이 문제가 정말 냉정하게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안이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동훈 후보자. 그런데 지명 당시에는 무척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에 난 땀을 닦기도 하고 큰 숨을 여러 번 쉬기도 하고 본인이 말할 차례가 되자 손을 덜덜 이렇게 떠는 그런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조계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어떻게 평가하는 여론이 많습니까? 일단 놀랐죠. 왜냐하면 40대 법무부 장관은 진짜 20년 만이었거든요. 예. 20년 전에 강금실 전 장관이 2003년도에 법무부 장관 됐는데 그때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보다도 어렸어요. 예. 강금실 후보자가. 그런데 일단은 개인적인 역량은 법조계에서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검사들이 있거든요. 에이스라고 하는 검사. 대표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 그다음 우병우 수석, 안태근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에서 아주 더 뛰어나다, 똑똑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하고는 2006년도에 같이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윤석열 그 후보자가 당선자가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아요. 2017년에 중앙지검장 되니까 한동훈 후보자를 3차장으로 데리고 갔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 그 검찰총장이 되니까 그때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또 썼으니까 여러 번 써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일을 잘하는구나, 똑똑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은 다들 인정을 할 텐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까지 검사장 될 때까지 지청장 같은 그런 기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 이제 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장급으로 여러 보직을 맡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지검장, 중앙지검장 이런 검사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을 이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라고 하는 큰 조직을 더군다나 요즘같이 풍랑이 아주 심한 이러한 때에 제대로 잘 이끌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제가 일일이 세봤더니 검사장급 이상으로 한동훈 검사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빠른 사람이 한 23명인가 되고 나이로 치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역량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곧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리게 됩니다. 민주당이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원픽, 역시 한동훈 후보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사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 후보자의 재산 그리고 미국 변호사인 부인과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검증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한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 보증금 1년 사이 43% 오른 사실을 놓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인데요. 5% 인상 제한 규정에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임차인이 먼저 제안을 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아내 외국계 기업 자문과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외국계 기업 법령 규제에 관한 한국 정부 대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한 후보자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논란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동산 이 임대료 문제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실망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43%를 인상해서 5억 가까이 올렸어요, 임대료를. 네. 그러니까 2+2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년 네. 임대료에 살고 2년을 더 살게 되면 5% 이상 인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동훈 지금 후보자 측에서는 새로 계약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하는 분은 같은 분인데 원래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들의 관점에서 맞는 얘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임차인이 바뀌었다면 모르겠어요. 바뀌어도 이렇게 올린다면 상당히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걸 뭐 새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법적인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시는 건데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임명될 수 있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법 통과되기 전에 9% 올려갔다고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법 통과되기 전에 미리 올렸다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 한동훈 검사장은 그럼 다른 케이스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면 뭐 법률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깊이 고민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인 문제는 부인이 이제 미국계 변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이제 청문회에서 어쨌든 뭐 소명을 하겠죠.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면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두 다 혹독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예. 그중에서도 꼭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분.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문장에서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제가 볼 땐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진중권 전 교수는 한 후보자가 상당히 논리적이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인사청문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뭐 고마워하겠죠. 왜냐하면 청문회도 안 거치면서 그냥 임명돼 버리면 왜냐하면 대통령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청문회도 보이콧해서 안 했으니까 저는 그 전략 자체는 민주당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보통의 청문회는요. 먼저 흥분하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자 반드시 낙마시키겠어 막 흥분하다가 막 하다 보면 한동훈 후보자 보면 아까 진중권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팩트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런 싸움은 오히려 사실은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혜택 허점을 하면 상대방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괜히 흥분해서 막 정치 공세만 하다 보면 결국은 옆에서 국민들이 그거 보시면서 이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저 사람 뭐 문제되는 게 뭐 있어.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전략이 법사위에서 아마 할 텐데 괜히 이 의원들이 먼저 한동훈을 무조건 낙마시키겠다. 이 과욕을 가지고 덤벼들면 판판이 아마 깨질 겁니다. 즉 한동훈 후보자가 무슨 잘못이 있고 어떤 허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팩트로 차분하게 한번 해야지.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후보자 이 말로서는 아마 야당 의원들 이기기 힘들걸요. 예.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논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한랭킹에서는 또 다른 인사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